2021년 1월 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첫 번째 사설입니다. 조국 추미애에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무법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이제 법무장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적재산 신고해서 8년간 누락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무법장관 후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제재 권한이 없습니다. 폭로는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면 지금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문제인 것이죠. 특히 이 법무부 장관이 뭐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냥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뭐 법이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불법 사실이 있으면 검찰 수사해서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뭐 대통령이 임명한 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 처리돼야 합니다. 물론 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하게 되겠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허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이 국회의원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되는지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해야죠. 이런 불법을 의심받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끝없는 이 보복과 또 혼란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계속 해 나가는 거 이건 별로 그 정권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존립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애 전반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일자리, 주거,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숱한 얘기 해온 겁니다. 어떻게 이걸 대책을 마련하느냐의 방법론의 문제겠죠. 뭐 사실은 그 방법론은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부르주아 세력들의 철학은 굉장히 빈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책임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의 정책과 흘러온 정치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뭐 계속 정권이 교체되어 왔기 때문에 여야의 동등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나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 과로에 시달려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인구 감소 정책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죠. 주거는 1가구 1주택 공공주택 정책이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투기적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의 아파트 집을 공급하라 라는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획일화된 이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대학 입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이 극단적 차별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말로는 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결혼 출산, 그렇게 사회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구치소 코로나 방치 세월호 선정과 뭐 다르냐는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동부구치소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1,08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 지급할 예산이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마스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요즘 길거리 다녀보면 마스크가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귀에 걸고 다니다가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흘리고 다니고 뭐 10원짜리 동전 떨어져 있듯이 곳곳에 떨어져 있고 초기에는 부족했지만 지금은 마스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치소에 예산이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죄수도 당연히 인권이 있는 것이죠.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마스크 지급할 예산이 없었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부장을 비롯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 3차례 신고받고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런 경찰에게 힘실어주는 게 개혁인가? 정부가 검찰 개혁하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내세워가지고 검경 수사권 뭐 분리라든가 경찰의 수사권 확대라든가 이런 걸 계속 밀어붙여 왔는데 이런 경찰에게 이 수사권이라든가 경찰 권력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건 그대로 논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지적이 필요한데 이번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입양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뭐 입양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여부 상관없이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폭력이 구조화된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뭐 입양된 가정이든 아니든 이 가정학대,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폭력을 줄여나갈 것인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사회폭력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폭력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 처리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에 묻지마 공무원 정원이라면서 공무원 정원을 비판하고 있는데 문정부 공약대로 17만 명 늘면 30년간 328조 원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늘고 국가 위기 맞은 그리스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치를 얘기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긴 기간에 이걸 합산해 가지고 수치를 이제 크게 부각시키는데 30년간 328조면은 연간 11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을 뭐 지금 500조 원 넘습니다만은 500조 원 정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은 11조는 2.2% 전체 예산 2.2%에 불과하고 만약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한 5% 내로 증가한다고 하면 그 규모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무조건 늘리는 거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공무원이 숫자를 적정성을 놓고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공공부과에다 합하면은 실제 뭐 더 많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다시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이 코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이 이거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
경우에 이 부분을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공공부문, 뭐 공무원이 됐든 공공부문 종사자가 됐든 공공부문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재난이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에 기후위기라든가 이 재난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박범계, 김진욱 청문회 인사원칙 도덕성 검증이 핵심이다. 박범계 후보의 경우에 부인의 친인척의 꼼수로 매각 및 정려, 재산시고 누락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김준욱 공수처장의 경우에 김현장이 12년간 근무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을 수임했으며 수임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뭐 이런 것이 공방이 벌어지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지금 그만인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자기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 출마 자체를 아예 등록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범법자라도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은 이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불허해야 합니다. 금지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에 미달한 말이죠. 그리고 장관 역시 후보 임명 자체를 불허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체가.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불법 부정을 한 사람을 인사청문회에다가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수가, 여당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 강행하고 말면은 굳이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현재 이런 어떤 불법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 명백하다면 장관 임명, 후보 임명 취소해야죠. 청문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강행한다고 하면 이게 뭐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에서 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어떤 흠을 갖고 어떻게 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현장의 경우에 김현장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 김현장이라는 그 자체가 과연 로펌이 아닌 김현장이 과연 합법적인 단체인지부터 따지고 김현장이 했던 역할들, 김현장이 변호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법 부당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뭐 김현장의 수많은 변호사가 있지만 이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공직자로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위기의 한국 경제, 디지털 총수가 앞장서 성장 동력 살려야 한다. 뭐 요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우리나라 유수한 5대 재벌, 뭐 10대 재벌, 또 신흥 재벌들 3, 4세대까지 이 재벌 총수들이 마치 디지털 총수, 그래서 새로운 그 위기 상황의 한국 경제를 살리는 큰 역할을 할 것처럼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벌 총수라고 불렀는데 지금 디지털 총수라고 이렇게 지금 재벌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 세탁과 관련된 용어죠. 어제 사설에서 이 부자들에게 정세하는 것이 가렴주구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없는 사람 주머니 들어가는 것이 가렴주구인데 부자들에게 세금 좀 더 물린다고 그걸 가렴주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정말 이 단어 자체, 단어의 개념 자체도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무엇을 비난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데, 이 디지털 총수란 말도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재벌 총수죠. 족벌 체제, 불법 상속 증여로 천문학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연간
뭐 삼성 재벌 일가의 경우에 연간 수천억, 뭐 1조 원에 달하는 이 고배당, 뭐 최소한 웬만한 재벌들은 뭐 수백억의 이 고배당을 받는 것은 뭐 아주 뭐 일상적인 일이죠. 거기다 고액의 연봉까지 챙겨 나가고, 그다음에 이 문어발 그 계열사 두고 상호 내부 거래를 하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중소하청업체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넣고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재벌 3, 4세의 경영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총수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뭐 그들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업의 그냥 일상적인 행위, 행동 양식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총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대체 총수가 기업의 총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특수 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과 같은 이런 뭐 5%도 안 되는 2, 3% 지분을 가지고 전체 계열사 어마어마한 수백조 규모의 그런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어떤 족벌 체제 이것은 해체시켜야 하는 것인데 디지털 총수라는 이름으로 이걸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친여 여론에 갇히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문재인 지지자들 뭐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내부 반대 부딪혀서 사면을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지금 사면이 진정성 있는 사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올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안됐고 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든 누구든 불법을 했으면 감옥에 가고 그 죄를 받는 것인데 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나 원칙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른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사면되지 않고 또 양심수들은 왜 사면되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을 또 그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사법정의고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국격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K자 양극화 크게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심각한데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인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K자 양극화 중 어느 선까지 그러면 K자로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 어느 선까지 그 이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러나 재난은 전 국민에게 미칩니다. 가지든 가지지 않든 물론 없는 사람들에 더 많이 미치죠. 그런데 전 국민에 지급하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높은 경우에 재난특별세를 부과한다든가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 재난지원금 정도 수준은 훨씬 그보다 더 많은 돈이 회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 선거 직전에 여당 단독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매표행위로 부정선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여당이 설령 합의가 안 돼서 여당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최소한 보궐선거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옳겠죠. 선거 직전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여당 단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재 예방보다 사후 분풀에 치중하는 중대재해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분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명, 연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 사망한 노동자가 그 가족이 기업에게 지금 분풀이 하는 법입니까 이게?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만적인 이 사고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사설입니다. 절체절명 위기에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기업들 새 다짐,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에 돌아온 건 발목을 잡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같은 규제 폭탄이다. 참 폭탄을 아무데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기업의 경영활동과 창의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헌법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그냥 야생처럼 완전히 풀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럼 규제가 없이 성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은 지금보다 더 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왔죠. 그런 규제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한 겁니다. 뭐 그것은 뭐 기업 입장에서,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걸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된다. 노조 파업을 금지시키는, 파업을 파기하는 이런 노동조합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새로운 기업 창출하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국의 전 조언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주아 경제학의 잔치판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말이 무슨 교범이라고 또 되느냐, 이게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탄 그 논리 이론이 마치 이 세계 경제를 뭐 구제하고 세계 전 인류를 구제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부르주아 이 경제학의 논리가 오늘날 이 자본주의 공황제 위기에 빠지게 됐고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의 이 잔치판에 상탄 그 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사라져 왔습니다. 무슨 뭐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생태계인 거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에 도태되는 기업은 죽는 것이고 또 새로운 기업이 살아나고 또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업의 생존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하청업체, 자영업자,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금융투기자본만이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그 주장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 다음 사설입니다. 9년 빨리 온 미래의 인구 재앙, 인구 감소 해법은 경제 활력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한 이 제목을 달았는데 재정 지출과 복지 제도도 성장을 촉발할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 그럼 뭐 복지제도 줄이자는 얘기인데요. 복지는 성장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장의 목표가 복지여야 합니다. 경제를 왜 성장시킵니까?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더 복지제도를 확충해서 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적반하장식으로 성장론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금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코로나 감옥된 구치소 요양원 방역체계 완전히 뜯어고쳐라. 뭐 방역체계 뜯어고쳐가 되겠습니까? 저는 시설과 운영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형 구치소에 밀집 수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방역체계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건물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을 수용해가지고 이 민간의 돈벌이를 전락한 요양원, 이 국가가 국공유해야 된다.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침상을 거리를 두고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좁은 방에 엄청나게 많은 침상을 넣어가지고 그 노인들은 대부분 환자들이잖아요. 환자들의 이 감염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또 선거용 전국민 지원금 나라 그들 내고 공짜병 키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력과 비용도 많이 수반됩니다. 또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차상위층과의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상위계층은 조세를 통해 회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간단한 겁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위법도 비슷한 속속 드러나는 박범계 법무 부적격 사유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법무장관 될 수 없습니다.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자격도 박탈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다면 그건 뭐 정치적으로 부담을 갖고 임명하는 것이고 그건 정치적 책임은 현 정권이 지는 것입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코로나 구체소 확진도 화장도 통보 없었다는 유족 절규 죄수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가족들에게 그 죄수의 수용 상황에 대해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직무유기한 것이죠.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북한 당대회 북미 남북대화 불시 살려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의지나 태도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도 한미동맹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설입니다. 현대차 노동자 참변 중대재해법 제정 절박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법으로 명명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도 노동자 살인이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면 이는 당연한 기업의 살인행위죠. 수백 명, 수십 명이 그 기업에 죽어갔는데 그 기업이 전과 몇 번 이런 얘기 없잖아요. 기업 총수가 전과 몇 번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죽은 노동자만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억울하다니 김종인 사과는 뭔가? 그저 정치행위, 정치공학일 뿐이죠. 그들이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겠습니까? 경향신문입니다. 사회 갈등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든다는 대법원장의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윤리도덕을 기초로 하는 정치가 붕괴돼서 그렇습니다. 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다가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일반화된 사회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고위공직자가 되는 이 타락한 사회에서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판결을 누가 믿고 누가 따르고 지키겠습니까? 두 번째 사설입니다. 노동자 죽음에 회사 책임 869만 원 중대재해법 필요한 이유라고 했는데요. 결국 비용과 이윤의 논리로 노동자 목숨을 앗아가는 사회입니다. 산업안전시설, 산재교육, 채용인원을 늘려서 과로와 사고를 줄이는 것보다 산재 사망에 대해 값싼 돈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계산법이죠.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이 야만적 자본주의,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 사망률 세계 1위, 1년에 2,400명,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숫자까지 3,0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 300명 전부 탄핵해야 합니다. 이번 제대로 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 당연히 탄핵 대상입니다. 연간 수천 명이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데 정부 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와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인이 죽음 못 막은 시스템 허점 규명하고 근절책 마련해야 한다. 내재화된 이 구조적 폭력사회, 가정학대, 아동학대, 차별과 배제, 그리고 처벌, 미약한 처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고위층들, 가진 자들, 재벌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층들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 내려갈수록 누가 이런 법, 윤리와 도덕, 그커녕 실정법을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